삶이 맛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번 주에 한 것처럼 아주 작은 음식인데도 맛있게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변에. 선생님 주변에 음식 뭐 그렇게 막 비싼 거 아닌데도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예요? 왠지 몸이 맛있게 먹을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오케이, 좋습니다. 선생님,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선생님.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저희 친정 부모님. 친정 부모님? 건강하시죠? 예. 아, 엄마, 아빠 다 그러세요? 예. 아. 되게 맛있으면서 감사하게 드세요. 최고로 좋은 건데. 박성 선생님은 누구 뭐? 저희 직장 동료 같이 근무한 직원인데 네. 진짜 후루룩 쩝쩝. 너무 맛있게 해. 뭐든 무슨 음식이든지. 그러니까 저하고 이게 비교가 되니까 저는 좀 비려먹게 먹거든요. 이게 비교가 되니까 제 옆에서 사람들 밥을 안 먹으려고 해요. 이거는 원래. 근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치료를 신경치료를 다 했어야 되는데 끝으로만 씹다 보니까 이쪽으로만 씹다 보니까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는데 어찌됐든 그 친구가 너무 맛있게 먹습니다. 보기만 해도 너무 맛있게. 자, 원래 제가 또 준비하려고 했던 건데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밥 맛있게 먹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도 밥이 맛있어집니다. 네? 진짜입니다. 근데 밥을 약간 깨작깨작 먹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밥이 좀 이렇게 맛이 없어져요. 진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삶을 참 맛있게 사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 도전을 받지 않겠습니까? 삶은 참 맛있는 거구나. 저 사람 뭐 이렇게 대단한 거 음식 안 먹는데 뭐 먹어봐야 캐비어인데 캐비어 이런 거 30만 원짜리를 저렇게 감사히 맛있게 먹는구나. 이거 별거 아닌데도 참 맛있게 먹는 거. 이거 유머인데 전혀 안 웃고 이거 진짜 캐비어가 뭔지 모르시니까 안 웃는 거예요 지금. 뭐 진짜 사장님 캐비어가 뭡니까? 네, 상어알. 참 근데 목소리는 퀄리티 떨어지네요. 에 상어알. 네, 뭐 철갑상어 알입니다. 상어알이요. 캐비어. 그렇습니다. 퀄리티 있는 건 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자 보십시오. 근데 이 삶이 또한 맛있어지는 때가 음식에서 또 찾을 수 있는데 음식이 되게 맛있을 때가 또 한 번 있는데 언제냐면 사람은 운동을 하고 나서 밥을 먹으면 되게 맛있습니다. 근데 운동하고 나서 바로 말고 운동하고 나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럼 마치 몸에서 음식을 이렇게 쫙 땡기는 것처럼 맛있어요. 그리고 양도 더 많이 먹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이제 아주머니들이 이제 살 빼려고 운동했는데 입맛만 좋아져가지고 살을 안 빠지고 뭐 몸나 검정나 좋아지고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적당한 운동은 밥을 맛있게 먹게 하는 것처럼 삶에는 반드시 적당한 운동이 있어야 맛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저희가 지금 벌써 세 번째 우리 포프리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프리에서 동영상은 계속 볼 수 있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계속 올려줄 거고 세상은 종교단체를 가든 아니면 요즘에 되게 나오는 책들이 다 인문학 책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서점에 가면 이 책만 읽으면 도통할 수 있을 것 같은 책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의 한 젊은 스님께서 생각 버리기 연습이라는 책 쓰셔가지고 엄청 대박 내셨습니다. 그거 사실 제가 한 얘기도 다 비슷한 건데 저는 계속 안 나고 그분은 그냥 버스에서 졸면서 사진 한 장 찍었는데 그냥 그거 대박 나불고 막. 근데 자, 그런 좋은 책들은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 앞으로 더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런 음식들, 그 일종의 음식이거든요. 그것을 되게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고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다 똑같은 얘기지. 이런 얘기 뭐 다 똑같은 얘기지. 뭐 포프리쇼 뭐 다 뭐 똑같은 얘기지. 뭐 그냥 뭐 잘 살자 이런 거 아니야. 뭐 다 그런 거잖아요. 뭐 잘 살자, 뭐 열심히 살아보자, 뭐 진짜 그런 거잖아요. 뭐 여기서 뭐 대단한 게 뭐 있냐고요. 뭐 갑자기 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나중에는 그런 음식들을 먹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은 무슨 사람이냐면 음식을 이렇게 냄새 맡은 사람이지 음식을 먹은 사람이 아닌 거죠. 그리고 사람은 언제 또 음식이 맛있어지냐면 그 음식을 먹고 몸으로 살아볼 때 다시 맛있어져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갖고 삶으로 실험을 해보고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그 말이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그냥 이렇게 들었는데 내가 실제로 삶으로 해보니까 이런 느낌이네. 이런 말이었네. 그걸 되게 빨리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운동하시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운동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들었으면 그 얘기를 듣고 삶으로 실험해봐야 한다는 거죠. 산책 좀 해보십시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실험한 걸 가지고 저희들이 각자의 다 자기의 장소에서 조금 자기의 환경에 맞게끔 이렇게 좀 일찍 일어나서 이제 뭐 하와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는 거죠. 우리 그 정도는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니면 산책 아니잖아요. 마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내 범위 안에서 해보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분명히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해보면 새로워져요. 그 말이. 그러면 이제 그 말이 살아있죠. 근데 그전에는 그냥 말인 거예요. 말. 그냥 좋은 말. 그냥 이렇게 뭐 걸리버 여행기인가요? 이거 지금 지금 걸리버가 오는 건가요? 이게 뭐 지금 아마 다 녹음도 됐을 거예요, 지금. 어우, 깜짝 놀랐네요. 네, 이게 지금 저희가 스튜디오가 아니다 보니까 뭐 걸리버도 오고 뭐 통닭도 오고 뭐 그렇게 다 오네요. Anyway,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여자가 있었어요. 방송을 하는데 이 여자는 거식증에 걸린 거예요. 거식증이 뭐냐면 이 여자는 마트에 가가지고 되게 날씬한 여자인데 이게 큰 그 카트 같은 거 안에다가 음식을 막 사는 거예요. 되게 기분 좋은 표정으로 이렇게 막. 그리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집도 깔끔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 다니는 정상적인 분인데 딱 앉아가지고 이걸 이렇게 막 먹어요. 마가레트도 먹고 OS도 먹고 에이스도 먹고 뭐 참크레카도 먹고 뭐 초코파이도 먹고 막 먹고는 갑자기 검은 봉지에다가 다 뱉어요. 이 사람은 뭐 하는 거냐면 먹고 그러니까 씹고 뭐 안 하는 겁니까? 안 삼키는 거예요. 왜냐면 살찔까 봐. 근데 살찔까 봐는 근데 맛은 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먹고 씹기는 해요. 근데 먹고 그 자리에서 다 뱉어버린 거예요. 핫바도 뱉어버리고 김밥도 뱉어버리고 이렇게 다. 근데 어떻게 보면 삶을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포프리에 있는 영상만 해도 80개입니다. 네. 앞으로 이게 얼마나 업데이트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포프리 사장님 언제까지 할 겁니까? 계속 해야죠. 본인은 안 들으면서 계속 하겠다고 그러네요. 또 아까 제가 뭔 소리 한두 소리 했다고 저 뒤에서 뭐 또 게임하고 계셨을 거예요. 지금 핸드폰으로. 그러지만 또 계속 해야죠. 예? 그럼 앞으로 몇백 개가 될지도 모릅니다. 예. 근데 그 음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입안에서 먹고 다 뱉어버리고 이것저것 맛만 보는 거예요. 먹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걸 먹고 삶으로 운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나 그거 먹어봤어. 나 그 얘기 들어봤어. 나 그 김창호 그 사람 얘기하는 거 나 그 사람보다 더 잘 알아. 걔 오늘 포프리쇼 할 때 보니까 엄청 버벅대더라고. 그리고 그거 32회에서 했던 거야. 다 알아.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얘기한 것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 예?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집에서 계속 듣고 있거든요. 막 이렇게. 예? 자기는 살지는 않으면서 계속 듣는 거야. 계속 보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 이거 영상 작업하는 PD님 막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새벽 4시까지 편집을 하면서 당신 얼굴을 계속 봤어요. 나 이제 당신 얘기 다 알겠어. 나 진짜 당신 표정 어떤 때 웃기는지 어떻게 웃기는지 난 다 알아. 그냥 그러는 분이 있다. 저기 카메라 잡고 있는 분인데 그런 사람이 있다.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직업 때문이든 아니면 자기의 취미 때문이든 종교 활동을 하든 무슨 고상한 책을 인문학적이나 철학적 서적을 읽든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가든 필요 이상의 것을 먹고 아니 먹는 것이 아니죠. 맛을 보고 어떻게 한 겁니까? 뱉은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대한민국에 큰 세 개의 종교가 있는데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자성한다는 의미에서 기독교계 원로가 하신 거예요. 대한민국의 100년 이 선교 역사 속에 이렇게 전 세계 대형 교회가 있는 건 놀라운 일이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런 대형 교회가 있는데도 한국이 이 모양인 건 더 놀랍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원로로서 자성하는 의미로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 두 번째 이제 연습생, 수습생은 이제 우리 지금 고시원에 살아요. 술집 엄청 많은 고시원에. 엄청 많아요. 여자 2층, 남자 3층인데 처음에 2층에 자라고 그래가지고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막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3층으로 옮기라고 그래가지고 또 인상을 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고시원 생활을 해봐서 아는데요. 놀라운 건 고시원에는 고시생이 별로 없어요. 에?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고 고시원엔 고시생이 없어요. 다 저희 실장 같은 그런 친구들만 있어요. 어디 시골에서 올라오네. 막 또 밤에 저기 자매님들 막 이렇게 잠깐 잠만 자고 나가고. 자, 보십시오. 한국의 종교든 인문학이든 철학이든 그 서적이 그렇게 많은데도 한국 사회가 그런 거에 비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더 괜찮아지지 않는 이유는 그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게 아니라 먹고 어떻게 한다고요? 맛을 보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맛보고 뱉어버리는 거지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고 소화하기 위해서는 운동하면, 일하면 다시 음식 맛을 강하게 인간이 받아 땡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3번의 클래스가 끝나고 또 다른 시작이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네. 세상에 뭐 끝이 어디 있고 시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계속 고리에 고리를 물고 갈 텐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또 제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포프리 시청하시는 500분과 1,500원 더블 클릭 하시는 그분에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거를 들었다고 해서 김창옥을 알았다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김창옥의 얘기를 알았다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김창옥은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룰이 중요할 뿐이지 김창옥은 마치 에어컨 바람에 달아놓은 리본과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방향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바람이 중요한 건데 그게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런 이야기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을 진동하셨다면 여러분 꼭 그대로 한번 그걸 먹어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먹고 삶으로 실험해 봐야 다시 또 재미있게 그 소리가 들립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늘 치던 바닷가의 파도 소리인데 이 여자랑 올 때랑 또 저 여자랑 올 때랑 엄청 달라요. 아까 한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다르다 바닷소리가. 네, 다 여러분이 추측하시는 그분입니다. 네, 뭐, 특정한 시선 처리하지 마시고요. 네, 카메라도 잡지 마세요. 자, 안 됩니다. 자, 이거 위험한 상황이니까 그냥 우리 모두 다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오늘의 이번 우리 3번 여행의 이 봄날의 마지막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삶을 맛보지 말고 삶을
먹자. 그 먹는다는 게 무엇이냐? 삶으로 실험해 보는 거다. 저는 그래서 실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실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천은 완벽하게 우리가 그렇게 해내는 것을 실천. 실험은 뭡니까? 실패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도하는 거죠. 시도해 봐야 합니다.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번호를 따야죠. 번호를 따야 합니다. 예? 번호를 따려고 하면 뭐 그 여자가 번호 주기까지 가만히 기다리시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찔러요? 이게 찔러면 뭘 줍니까? 프로포즈, 제의를 하셔야죠. 제의. 세상에 대해서 제의를 해야죠. 자기 삶으로 제의를 하고 실험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험이라는 단어를 좀 선택했습니다. 실천은 100%의 완성을 말하지만 실험은 시도해보는 겁니다. 산책 처음부터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처음부터 되는 사람이 이상한 겁니다. 그분은 큰 스님 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되시는 분은 몸에서 살이 엄청 나오고 스님 되셔야죠. 근데 보통 저희는 처음부터 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산책을 처음 깨달은 게 실험을 죽게 아니면 살기로 5년 하고 나서였습니다. 정말 힘들게 깨달은 겁니다. 매우 쉽고 편안하게 그걸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저는 너무너무 힘들게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몇 번 해봤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그 안 되는 것은 오히려 그게 되게 좋은 사인입니다. 안 되는 것은 방향을 이렇게 지시해 주는 거거든요. 이쪽 길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안 되면 아예 그냥 나는 그냥 안 되는 여잔가 봐. 내 팔자에 뭐 있겠어. 정말 어쩐지 요즘 좀 잘 나간다 그랬어. 안 나가는 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오히려 우리에게 방향을 더 이렇게 지시해주는 가이드라인이니까 저희 모두 다 한번 실험하고 포프리 시청자분 여러분들도 꼭 한번 방송에서 마음에 온 어떤 진동이 있다면 그걸로 꼭 실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삶을 맛보지 마시고 삶을 먹으라고 얘기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밖에 지금 바다 소리와 함께 어떤 여자가 노래 부르는데 살짝 무섭기도 하고 좀 낭만적이기도 하고 여기 진짜 분위기 좋네요. 네. 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선생님부터 본인 거 한번 보여주시고 가시죠. 꿈을 꾸자. 네, 꿈을 꾸자입니다. 우리 교수님이 맛있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삶이 저를 흔들 때 저는 도망치려고 했거든요. 삶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려고 그랬습니까? 현실로서부터 도망치려고만 했었는데 이제 도망치지 않고 부딪히기로 했어요. 한 번 아파보고 나니까 인생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깝고 시간이 너무너무 아깝고 지금까지 제가 꿈꿔보지 못했던 그런 세상들 다 해보고 싶고 이루어보고 싶고 그래서 저는 맛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좋은 꿈을 꾸고 여기서 말하는 좋은 꿈이라는 거는 희망? 내가 원하는 것들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고 그리고 또 그게 희망으로 끝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러면 제가 맛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위해서 박수 한번 합시다. 선생님 한번 보여주시죠. 아름다운 만남 그리고 또 한 번의 이별. 또 한 번의 이별. 네. 아유 말이 완전 시 같네요. 이 말 속에 오늘의 주제와 또 세 번의 만남이 다 들어있어요. 네. 나 자신의 생각만이겠지만 나 자신의 생각만으로는 여러 번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나는 적더라도 자꾸만 이런 생각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로또는 5,000원짜리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딸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건 내 인생의 로또예요. 특히 교수님, 사장님, 우리 팀 왜냐면 너무 행복했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영원히 여기 멤버로 남아있고 싶은데 사실 또 나처럼 아픈 사람들이 또 있을 거라고요. 우리 교수님 또 소통을 통해서 얘기하는 나눔 그런 행복을 나눠줘야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고집부려서 뭐 나가라 그래도 못 나가겠는데 여기다가 이기를 위해서라고 이렇게 조그맣게 썼는데 우리 다음 오는 이기를 위해서 이 행복을 나눠주고 그들도 맛보며 또 먹고 또 우리가 실험해보고 온 이 생활과 인생의 행복으로 남기를 바라면서 너무나 이 좋은 시간들을 여러 이기들이나 또 우리 주변 분들을 위해서 모두 많이 나눠주고 싶어요. 이 기분을. 사람한테 정말 사람한테 필요한 게 있고 좋은 게 있지만 사람에게 정말 좋은 몸을 강하게 하는 이 면역 물질들은 때로는 음식으로 섭취가 안 되고 약으로 만들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데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저희가 느낀 그 감정이 전 아마 그런 그 면역력의 분비라고 전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그걸 만들어내신 아주 놀라운 마음의 힘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저희들이 다 얘기하지 않아도 느끼는 공통적인 그런 감동인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종교 지도자도 쉽게 만들기가 어려운 그것을 매우 짧은 시간 안에 30분 얘기하셔도 계속 이렇게 만들면 하면 되거든요.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점점 퍼플이쇼 종교화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여유입니다. 오늘 이렇게 배를 타고 섬까지 들어오는 배 난간에서 배 뒤에서 물결치는 파도를 보았어요. 근데 너무나도 거세게 파도가 일어나지만 정말 한 100m, 500m 뒤에만 보니까 그 바다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다를 가르고 가는 이 배를 원망하지 않고 다시 원래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바다를 이렇게 둘러보는데 바다가 너무너무 넓은 거예요. 이 배 하나만 가는 게 아니라 옆에 또 작은 배가 또 가고 있는데 또 그 바다를 가르고 가는데도 바다는 아무 원망을 배를 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의 내 여유, 바다 같은 마음의 여유만 있다면 삶이 어떤 내 마음을 갈라놓더라도 나는 그걸 다 받아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겠다. 상당히 표절된 시 같은데요? 이거 상당히 좋은데? 자, 보세요. 배 뒤편에서 배가 바다를 갈라놓으면서 간다는 표현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파도를 하면서 갈라놓고 막 헤쳐서 막 이렇게 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나보면 다시 바다는 또 원래대로 또 되어 있고 근데 또 저쪽에서 또 다른 배가 또 그 배의 동력으로 또 바다를 갈라놓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바다는 다시 그걸 처음으로 다시 메꿔 놓고 근데 삶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의 이 바다에 누군가가 와서 그걸 갈라놓고 가는 거죠. 그게 가정의 뭐 단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경제적인, 육체적인 어떤 뭐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어느 날 아예 배를 못 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배 아무도 못 온다. 내 마음의 바다에는 아무도 지나갈 수 없다. 나는 상처 당하고 싶지 않다. 누구도 내 배를 갈라서는 안 된다. 재앙지르게 한 걸로도 난 두가다. 누가 또 내 배를 또 가르냐? 그래서 진짜 나 여기 칼빵 있는데 진짜 나 안 된다. 그렇게 세상을 살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세상을 살기도 합니다. 내가 전에 강력한 상처를 받았어요. 강렬한 상처를 받았어요. 누군가가 엄청나게 큰 선박이 내 마음의 바다를 갈라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누구도 내
마음의 해안에 들어올 수 없게 철조망을 치고 못 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시네요. 저는 인간이 언제 시인이 되는 것 같냐면 표절할 때 시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어디서 서점에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예? 시 좀 보고 그러는 시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선호 선생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는데요. 전 이분이 시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언제 시인이 되냐면 인간은 사랑할 때 시인이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관계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관계 저희는 전혀 아닙니다. 포프리 사장님하고도 저 깨끗합니다. 저 진짜 그냥 아는데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자, 사람이 삶을 사랑할 때 사람은 정말 다 시인이 되는 것 같아요. 삶의 현상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네. 그거를 막 문학적으로 짜내지 않아도 아름다운 만남 그리고 또 한 번의 이별. 근데 갈로치고 이 길을 위해 되게 퀴티한 거잖아요. 되게 귀여우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은 시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인은 정말 삶을 먹고 사랑하고 그렇게 할 때 저희는 저희의 환경에서 다 정말 좋은 시를 쓰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 글로 조금만 정리하고 그거 이렇게 딱 발표 선생님이 딱 시 낭송하면서 남편이 피리를 부르시면 비비비비비비비비 삶은 바다입니다. 비비비비비비 비비비비 와 이거 엄청 그림인데요. 정말 좋을 것 박수 선생님 고객 만져 와우 고객 만져 고객 만져 오늘 제목을 고객 만족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 오늘 주제가 맛인데 좀 관련 있나 하고 싶었는데 제가 업무적으로 제가 직업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고객 요즘은 그 고객 만족할 때까지 그 요구하고 있는데 그 대한민국 경찰 중에서도 지금 조사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이제 그 민원인들 고소 고발 사건을 자 우리 각종 고소 고발은 우리 선생님께 좀 각종 고소 알려주시면 제가 이 업무를 한 10년을 해왔는데요. 그 앞으로 제 정년할 때까지도 이 업무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좀 진짜 의미가 있고 재미있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항상 하는 일이 아침에 오자마자 사람을 대하고 불러서 조사하고 서류를 꾸미고 또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10년 하다 보니까 이 몸이 맛이 없는 거예요. 네, 이게 좀 수사 환경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저희 교수님 책을 읽고 나의 소리를 그들의 표현으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눈높이에 맞추는 거죠. 전에는 제가 실적을 거두기 위해서 사람이 오면 저같이 타투무늬 입고 오는 그런 사람 보면 선입관이 저 사람은 사기꾼이야 단정을 하고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돈이 있어서 그게 산 것이 아니라 진짜 빚을 내서 산 거고 좀 어려움이 있는데 진짜 인간 극장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억울하게 왔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오로지 이런 걸로만. 근데 교수님 말씀 듣고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제 눈높이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그 경청부터 시작하는 거죠. 경청을 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오면은 긴장이 되니까 그 호흡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차를 한 잔 보내주고 숨을 좀 떨피면은 마음을 다 열려. 그러면은 부드럽게 조사가 되고. 근데 오히려 저한테 처벌을 받는 사람이 고맙다고. 그렇게 처음에는 그게 좀 신기했습니다. 처음에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즐거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누군지 와라. 다 들어주겠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들어오면은 진짜 실수할 수가 있잖아. 살다 보면. 근데 그런 거 용서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전에는 그걸 도외시는데 다 듣고 이렇게 가족처럼 대해주고 하니까 그것이 이제 오히려 즐거움으로 변했습니다. 그 자체가. 근데 그 옆에 있는 직원이 어떻게
일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조사하다 보면은 언성이 높. 왜냐면 사기꾼들은 사기쳤다고 얘기는 안 할 테고 저는 밝혀야 되고 하니까 막 사무실에 지금 그런 분위기인데 저는 조용조용 듣고 웃으면서 그래도 또 사건이 잘 되고 그래서 또 이제 또 이분한테 또 칭찬도 받고 그래서 이번에 그 글로도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번에 고객 만족을 위해서 저희 조직에서는 민원인이 아니라 고객이라고 표현을 하기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객을 만족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일단 교수님이 읽은 책, 제 경험담을 해가지고 글을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낸 적도 있었고. 그래서 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만약 불교의 그 내용에 감동을 받았다면 스님이 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불교의 정신으로 각자의 삶을 사는 것이 어쩌면 정말 부처님이 원하시는 거고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모두 다 목사님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목사님으로 조금 탤런트가 있는 사람만 해야 됩니다. 전문가니까. 그리고 그 은혜 받은 마음으로 수사도 해야 되고 부동산도 해야 되고 또 뭐 이렇게 나중에 또 의료 활동도 하시고 또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은혜 받았다고 막 모두 뭐 불법 받았다고 해서 다 머리 깎고 다 신학교 가면은 조사는 누가 하고 예? 카메라는 누가 잡습니까? 그 원리로 자기가 잘하는 것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또 보여주신 것 같고 뭐 너무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하시죠.